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지금 한 2학기, 1학기, 2학기 지금 학교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많이 했는데 클래스룸을 하면서 느꼈던 그 좀 다른 선생님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팁을 잠깐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학급방 또는 과목방이라고 해서 두 가지 형태를 다 운영을 해봤거든요. 1학기 때는 학급방이라고 해서 수업처럼 몇 학년 몇 반 이런 학급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급에 들어오는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여기 한번 직접 알려드릴게요. 3학년 4반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주제가 돼 있고, 이렇게 날짜별로 주제가 돼 있고 11월 1일이면 0교시, 뭐 1교시 수학, 2교시 사회 이런 식으로 그 수업 시간표에 맞춰서 주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밑에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사실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과목 대학교 강의처럼 과목에 있으면 그 과목방에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 수업을 찾아가는 걸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학교 내에서도 사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학기 때는 과학방이라고 해서 뭐 2학년 8반 과학반, 2학년 9반 과학반, 뭐 지금 이 두 개 반은 제가 합쳐놨는데 3학년도 과목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운영할 때는 과목방이 훨씬 더 선생님 입장에선 편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왜 장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과목방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그 교과서처럼 주제별로 이렇게 단원 제목을 운동하는 지구, 저는 과학이라서 운동하는 지구, 지구와 달, 뭐 태양계 행성, 태양의 활동, 어떤 열과 입자의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단원 제목별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면, 정리해 놓으면 학생들이 들어와서 시험범에 관련돼서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다시 보거나 과제를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일목조연하게. 왜냐면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뭐 여러 교과목이 섞여 있다 보면 학생들이 한 과목을 정리해서 보기에는 훨씬 더 불편함이 있다. 물론 처음에 찾아 들어가기는 그게 더 학생 입장에선 편하지만 중고등학교 정도 됐으면 사실은 이제 대학생처럼 과목마다 찾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그 정도 수준은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목방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여기 과목방에서도 지금 2학기 초반에는 학교 내에서 지금 출석용 설문지, 과제용 설문지를 만들었거든요. 출석용 설문지는 출석만을 위한 설문입니다. 여기 출석용 설문지는 이렇게 학교에서 몇 학년이냐, 몇 반이냐, 이 드롭박스로 해서 몇 학년 몇 반 이름을 쓰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만들어서 설문지가 나오면 몇 학년 몇 반 누구다 이거 가져다가 실제로 이제 수기로 출석용 설문지를 만들기는 하는데, 학교 내에서 이제 지금 수학 선생님께서 요거 저희는 이 응답 보면 스프레시드라고 해서 학생들 이메일이 쭉 이렇게 학번으로 뜨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스프레시드에서 자동화할 수 있거든요. 여기 저희 3학년 지금 여기 구글 설문지가 되면 구글 클래스룸으로 각 과목마다 구글 클래스룸이 있고, 그 클래스룸을 여기 학교 내에서 공유 드라이브 만들어서 3학년 출석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3학년 출석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밑에 3학년 1반, 3학년 2반, 3학년 3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왜 만들어 놨냐면 자동화를 위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왼쪽에 학생 이름이 나와서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화를 해 놓으면 왼쪽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게 반번호 이름에서 몇 학년 몇 반 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 스프레드시트 여기 위에 주소를 이렇게 누르시면 그 주소 뭐 과목마다 아니면 지금 뭐 이거 저번 주에 봉사 적응이 있는데 요 주소에 학생들이 냈던 이런 어떤 스프레드시트 주소가 보면 이메일 주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이메일 주소 날짜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접속을 안 했으면 X, 그 날 하지 않고 다음 날 했으면, 다른 날 했으면 세모, 그리고 이렇게 안 했으면 X, 그 날짜에 기한 안에 와 있으면 똑같으면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학생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스프레드시트 주소, 응답된 그 주소만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출석을 확인이 다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기는 편합니다. 그래서 하기는 편하고 출결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학급방으로 만들면 학생들이 10교시, 1교시, 3교시, 4교시 무슨 수업인지 알고 찾아 들어가긴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 대신에 어떤 그 시험 범위 내에서 과학만 뭘 했는지, 수학만 뭘 했는지, 이렇게 하면 매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학생들이 나중에 막 왔다 갔다 찾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정리해 놓은 노트가 없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는 약간 추천드리는 방식은 과목방 형태가 더 낫다. 학생들도 그렇고 나중에 정리된 걸 한번 볼 때는 이렇게 주제별로 해놓는 게 편하고요. 제가 과목방의 장점은 물론 이것도 있지만 더 좋은 장점은 지금 사실 이 출석용 설문지, 과제형 설문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 주제에 이렇게 지금 설문지 2개를 만들면, 여기 제가 설정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2개를 만들면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성적 가져오기를 못해요. 이 과제가 하나만 있으면 성적 가져오기를 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성적 가져오기. 근데 이게 지금 2개가 달려있어. 지금 안 되는데요. 지금 제가 한번 만든 걸 보여드리면, 여기 성적 가져오기, 여기 지금 여기 맨 위에 성적이라고 하는 탭이 있거든요. 여기 제가 수업 보시면 최근에 만들었던 건 여기 보시면 여기 과제용 설문지가 하나 있고, 이 과제용 설문지도 있고, 이 과제용 설문지 있고, 밑에 또 출석용 설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출석용 설문지, 위에는 과제용 설문지. 이렇게 왜 하나씩 만들었냐면, 이 하나씩 만들면 이 성적 가져오기라고 하는 탭이 보이거든요. 이 성적 가져오기 탭이 보이면 좋은 건 뭐냐면, 학생들이 제가 미리 설문지 만들어서 어떤 출석용 설문지를 그냥 수성으로만 쓰고, 이 어떤 간단한 퀴즈, 그런 형용평가의 간단한 문제를 내시면서 그러니까 넌센스로도 내시고 좀 재미난 문제로 내시고 또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시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팁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과제 보시면 제가 사실 넌센스 같이 문제를 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알출 수 있는 문제를 냈더니, 이렇게 내면 학생들이 사실은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분포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밑에 바닥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가져서 조금씩 향상되는, 그래서 이 앞쪽으로 조금 평가가 사실은 꼭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에게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 어떤 자신감을 꺾는 것, 자기가 좀 그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조금 답이 보이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런 재미난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는 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학생들한테 제가 이거 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서 어떤 느낌이 주었냐 이런 것도 쭉 보시면 알겠지만, 퀴즈처럼 내주셔서 재밌다, 웃길 것 같다, 전 여친이 생각나요, 이게 별의별 여기가 다 나왔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답이 다 나와 있어서, 저는 사실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한 답만 있고 나머지 답은 조금 재미난 문제로 많이 넣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답이 보인다고 했지만,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신박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면서 복습이 됐다, 그리고 처음 보는 어떤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 아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접근하는, 어떤 친구는 물론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시험적인 문제도 한두 문제 넣어주는 건 좋지만, 그거에 너무 지친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면 조금 공부를 조금 할 수 있게끔 좀 재미를 붙여주고, 이게 창의적인 답을 좀 많이 넣어주고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다른 과목들은 문제만 풀어서 너무 싫었다. 선생님들이 사실 온라인 수업에서 너무 문제만 성성평가처럼 학습지에 답만 쓰는, 어떤 답안만 단어만 쓰는 이런 거 말고 좀 재미난 그림이랑 사진이랑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쌓이면 이렇게 그 어떤 수업에 대한 만족도, 흥미도 올라가고, 자기 성적도 조금씩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게 조금씩 많아지면 학생들이 의욕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여기 성적 탭을, 제가 여기 성적 탭 누르시면, 이 성적 탭 누르시면 이게 출석용 설문지는 지금 이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지만요, 여기 출석용 설문지도 누락된 애들이 이렇게 누락됨이 뜨고 이렇게 점수가 떠요.
근데 저는 이 점수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초창기에 여기 맨 끝에는 여기 점수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성적 가져오기를 한 주제에다 이렇게 두 개를 넣어버리면 성적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만들어 봤는데, 따로 만들면 이렇게 여긴 과제용 설문지, 출석용 설문지, 여긴 과제용 설문지, 출석용 설문지, 과제용 설문지, 출석용 설문지 이렇게 하면서 점수가 아무튼 이렇게 이 점수의 그래프를 이건 구글 클래스룸에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점수가 점점 향상되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포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인지. 저는 학생들한테 이 어떤 문제풀이도 보면 그냥 1회만 답하게 할 수 있고 여러 번 답하게 할 수도 있고 틀린 답만 알려줄 수도 있고 정답을 알려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점수만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를 만들 때 저는 이런 문제를 만들 때도 학생들에게 여기 이런 문제를 만들 때 기본 설정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보통 여기 퀴즈 만들기 이렇게 눌러서 자동 채점에만 신경 쓰시는데요. 그 퀴즈 만들기 보시면 여기 틀린 문제, 정답, 점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점수는 보통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틀린 문제나 정답을 알려줘서 여러 번 응답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자기가 답을 좀 알아가는 방법.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잘 된다 싶으면 사실은 여기 그냥 틀린 문제만 알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자기가 오답 노트로 틀린 문제를 가져다가 다시 한번 풀 수 있게끔 여기서 여기 퀴즈 그리고 여기 일반에서 보시면 제출 후 수정할 수 있느냐 다시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아니면 응답 횟수를 1회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난이도에 맞춰서 아니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처음에는 좀 난센스 문제 좀 쉬운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를 좀 많이 풀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게 접근하기 쉽고 문제 풀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오답 노트를 쓰게 하는 느낌, 그리고 기회를 선생님이 충분히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학생들은 그만큼 따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저는 여기 성적 탭을 이용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계속 빵점만 낸다면, 그거는 의욕이 없는 거고,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응답을 보면서도 의미 있게 보는 건 이렇게 진짜 하나만 일부러 문제를 아주 쉽게 냈는데도 계속 틀리는 애는요. 얘는 그래도 아예 그냥 안 푸는 애가 있고 조금 일부러 창의적인 대답만 일부러 골라서 하는 애가 있어요. 일부러 답을 틀리는 애들. 그렇지만 그런 애들은 약간 더 창의적일 수도 있거든요. 왜? 일부러 선생님이 어떤 관심을 끌고 싶어서 요런 한 몇두 명은 따로 선생님이 전화를 하시든 따로 불러서 상담을 하시고 그러면 이런 거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학력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구글 클래스룸에서 보시면 성적 탭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성적 탭을 잘 이용하시면 학생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성적으로 보이거든요. 점수로. 근데 이게 점수 가져다가 등수를 놔주고 너무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전 만점을 여기 113점 여기 어떨 때는 60점 어떨 때는 80점 이렇게 해놨거든요. 왜냐면 너무 점수라는 걸 딱 맞게 만점을 맞도록 하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점수에 집착하지 않게끔 하려고 사실 하는 부분이고, 여기 스프레드시트에서도 보시면 제가 아까 제출 후 수정을 여러 번 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점 이렇게 오른쪽 위에 이렇게 한 애들은 사실은 여러 번 할 수 있게 얘는 지금 응답을 2번 한 거예요. 여기 점은 100점을 맞고 싶어서 일부러 제가 오답을 넣어도 오답을 열심히 찾아서 집어넣는 애가 있고, 아니면 이제 다시 푸는 연습이 돼가지고 당연히 계속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보다는 더는 그 구글 말고 카톡 채널 통해서도 얼마든지 다시 질문을 하거나 시험 문제를 아니면 자기 문제집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피드백을 주는 것도 아이들이 질문하게끔도 중요하고 선생님이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글 설문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뭔가를 더 반응을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한번 좀 관찰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접근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내가 적절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문항별로도 뭐 지금 정답률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뭘 가장 헷갈렸는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 있어 가장 뭐 많이 놓치는 문제 이렇게 딱 떠가지고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뭐 응답률이 아니면 정답률이 얼마나 높은지 뭘 헷갈렸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헷갈려하는 문제 아니면 기본적인 단어 수준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설문지 몇 개만 넣어도 금방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한국말로만 썼는데 가끔씩은 여기다 영어로도 아니면 중국어로도 한 번씩 써주시기만 한다면 저 대답에 중국어로 기타로 뭔가 대답을 하는 아이들은 중국어에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애도 있구나라는 다문화 학생들 아니면 외국인 학생 자녀들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배려하지 못하고 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발전을 해서 더 쉬운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많이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설문지도 만들면 이 설문지를 단번호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뭐 객관식으로 할 건지 기타로 할 건지 익명으로 할 건지 여기 보시면 설정이 다 있으면 여기 설정도 보시면 이대로 할 건지 제출을 수정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학교 조직 문화에 있어서도 뭐 이메일 수집이나 이런 거 없이 다시 제출을 하게 할 건지 익명으로 할 건지 뭐 아니면 그냥 주소를 링크할 건지 이런 것들도 많은 선생님들의 어떤 교류가 좀 있고 자기만의 팁을 많이 공유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졌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좀 여기 구글 설문지가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이게 뭐 나중에는 조금씩 바뀌겠지만 이 과제 아까도 제가 여기 딱 말했지만 여기 만약에 3학년 3반 이 수업 만들 때도 아까도 여기 밑에 그냥 이렇게 과제형 설문지, 출석용 설문지가 하나로 만들어도 그냥 좀 같이 불러왔으면 좋겠는데 성적 불러오기도 이건 뭐 나중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이제 제가 이렇게 따로 만들었을 때도 이 성적 가져오기가 어떨 때는 좀 뭐랄까 성적 가져오기에서 좀 의미 있게 보려면 그 아이들의 의견, 기타 의견 아까처럼 제가 이제 자기 말을 가져다가 간단한 서술을 만들어야 되고 학생들의 어떤 진짜 다양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익명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떨 때는 그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많이 쓰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그래서 저는 여기 패들렛 가져다가 이 패들렛에 뭐 학생들이 뭐 낙서하고 그림 그리기 하고 그림 퀴즈 만들기 하고 그런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 창의적인 분위기 그리고 공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하기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기 왜냐면 한국어를 몰라도 제가 이렇게 말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만 알아듣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림을 적당히 간단하게 그리면 모든 사람이 픽토그램처럼 다 알 수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문자를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어떤 그림 기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설문 만들 때도 좀 적당한 그림, 좋은 그림, 생각하는 그림을 좀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뭔가를 만들 때 이런 그 클래스룸도 과제망을 만들 건지 아니면 이 플랫폼은 한번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 이거 관행이 돼 가지고 그냥 설문지만 만들고 아니면 뭐 너무 간단하게 그냥 항상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것 때문에 퀴즈 만들기도 퀴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객관식처럼 아니면 그냥 서술형 답안지처럼 그런 답만 만들고 이런 것만 너무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형식을 좀 달리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줌도 해보시고 구글 미트도 해보시고 여기 수업에서도 보면 여기 캘린더로도 있고 뭐 미팅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글 채팅도 하고 구글 미트도 하고 줌도 해보시고 그리고 카카오톡
이거를 통해서도 지금 카카오톡 여기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는 이제 뭐 올리고 학생들이 어디서 잘 보는지 몇 분이 잘 되는지 집중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순간에 학생들이 시청률이 높은지 이런 거를 사실은 1년 동안 약간 실험을 한 거죠. 처음이라서 누구나 다 잘할 수 없는 얘기라서 다행히 할 수 있는데 궁금한 것들을 서로 묻고 대답하는 관계가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것보다 그거 저도 유튜브 올려놓은 선생님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을 할 때 사실 그제서야 내가 혼자 떠드는 수업 같은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의미가 들거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시고 저도 구글 지금 이거 성적 가져오기나 뭐 이런 과제 만들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오래 했긴 했지만 저도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서로가 제가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더라도 그 중에는 뭐 배울 게 누군가는 있겠죠. 또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 보면서 느끼는 건 많이 배우는데 기술적인 맥락적인 방법들은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자기가 수업할 때 어떤 게 팁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사람들, 알려주는 사람들이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번에 여기 시험 기말고사 할 때도 설문지 하나 올리고 뭐 내용 정리 이렇게 PDF 파일로도 올리고 이미지 파일로도 올리고 한글 파일로도 올리고 여기 유튜브 아예 정리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친구는 PDF 파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여는데 PDF 파일 읽는 게 안 되는 친구도 있고 한글 파일 올려놨더니 한글 파일이 안 보인다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미지는 제일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로도 올려놨고 또 학생들은 유튜브가 편할 것 같아서 유튜브로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제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